안녕하십니까. 하프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맡은 대구고등학교 현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11월 14일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담임선생님의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대학마다 달라지는 내수능 점수 확인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대학별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영역도 달랐고요. 비율도 달랐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달랐고, 영어나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들도 대학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따라 가지고 내 수능 점수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과목 수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과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4개 영역에서는 평균적인 백분위가 한 70%가 나왔는데 2개 영역에서는 90%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개 영역에서 50%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는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점수에서는 평균 백분위가 90%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반영하는 과목 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내 수능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학별로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와 같은 절대평가 과목의 등급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수능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환산 점수가 산출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정시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학마다 내 수능 점수의 유불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세대와 중앙대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는요, 수능 점수 활용 지표로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도 이 점은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 가지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지고 반영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를 반영하는 방법도 연세대와 중앙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 표준 점수도요. 자, 연세대인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듯이 사회과학에서 공통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앙대와 연세대 실제 지원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수능 점수의 유불리를 같이 한번 따져볼 건데요. 자, 먼저 지원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A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불합격이 됐고요. B는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한 표준 점수의 합을 비교해 보면은 A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국수탐 388점입니다. 그리고 B 학생은 382점이고요. 자, 수능을 누가 더 잘 본 거죠? 수능은 A 학생이 잘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영어 등급은 A 학생이 3등급, 그 다음에 B 학생이 1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표준 점수의 합으로만 보면 A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의 대학별 환산점을 비교해 보니까 A 학생은 753.68이었고요. B 학생은 758.39였습니다. 표준 점수의 국수탐 표준 점수의 6점의 불리함을 오히려 극복하고도 5점이나 더 앞서고 있죠.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의 합은 A 학생이 388점, 그리고 B 학생이 382점으로 A 학생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B 학생이 더 높게 나오죠. 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살펴보니까 자, 1등급인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고요. 3등급인 경우에는 95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은 A나 B나 모두 동일한 점수 10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 자연계 모집 단위는요,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어는 25%만 반영을 하고요.
수학과 탐구에서 높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자, A 학생은 언매에서 125점, B 학생은 언매에서 115점입니다. A 학생이 국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하지만 반영 비율이 높은 미적이나 탐구 영역에서 B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 표점 합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A 학생은요, 영어가 또 3등급이었기 때문에 최종 환산 점수에서 B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서 A 학생과 B 학생이 지원했을 때 B 학생이 합격하고 A 학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은 연세대 지원 사례입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2023년에 지원자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392점이고요. B 학생은 표준 점수의 합이 39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표준 점수의 합이 더 낮은 B 학생이 합격하고요. 표준 점수 합이 높은 A 학생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학생이 B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2점이 높지만 환산점에서 0.6점 정도 차이로 역전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렇게 역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자, 수학 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B 학생이 3점이 더 높습니다. 자, A 학생은 전체 표준 점수랑 탐구 100분위가 높았고요. 국어 점수도 1점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하면 100분위 4점 차이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 점수의 차이가 1.92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가 굉장히 높긴 높았지만 변환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100분위 합이나 표준 점수의 합으로 탐구의 유불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변환 표준 점수의 특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대 간호학과 지원자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의 거의 끄트머리로 합격한 학생들, 추가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A 학생은 불합격이 됐고요. B 학생은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제주대학교는 100분위를 반영을 하는데 100분위 합이 239, 그 다음에 235인 학생들입니다. 자, 100분위 합으로 보면은 A 학생이 4점이 더 높죠. 자, 근데 영어 점수를 봤더니 A 학생은 3등급, B 학생은 2등급입니다. 자, 제주대에서는 2등급인 학생에게 95점을 부여를 하고요. 3등급인 학생에게는 9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은 A 학생과 B 학생 모두 1등급으로 동일이 10점씩을 받게 됩니다. 자, 2023학년도 제주대 간호학과는요,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30%였고,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20%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 학생은요, 국어와 탐구 영역의 100분위 합이 높았지만, 수학에서 반영 비율의 불리함과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에서 5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B 학생이 환산 점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대 학교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산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자, A 학생과 B 학생 마찬가지 A 학생이 불합격이 됐고요. B 학생이 합격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합격 끄트머리에 있는 학생들 점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단순 100분위의 합을 보면은 A 학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100분위 점수가 18점이나 차이가 나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에 제주대 공과대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수학 환산 점수에서 15%를 가산점으로 부여를 했고요.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과학탐구의 환산 점수에서 10%를 가산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A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을 보니까 화작을 선택을 했고요. 확통 선택했죠. 그리고 생윤, 사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요걸 보니까 A 학생은 일반 과정, 인문 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코스메틱스 학과에 지원한 사례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는 화작을 선택했지만 수학에서 기하를 선택했고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한 것으로 봤을 때 B 학생은 이과 계열의 학생이라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100분위 점수의 18점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자, A 학생은요, 환산 점수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515점이 나왔고,
B학생의 경우에는 단순 환산 점수로만은 492.5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B학생은요, 자, 수학에서 기하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환산 점수의 15%가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탐구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과학 탐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환산 점수의 10%를 또 가산점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산점이 반영이 되었을 때 B학생이 수학 가산점으로 18.9점을 더 얻게 됐고요. 과학 가산점으로는 12.45점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영한 환산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A학생은 515점 그대로였고요. B학생은 523.8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영역별 가산점이 합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시 모집에서 지원을 할 때 단순히 표준 점수의 합이 높다 또는 백분위 점수의 합이 높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또는 경쟁자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통해서 내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서울주요대학의 국어 수학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국어를 4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30%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순으로 반영 비율이 좀 낮아지는데 내가 국어를 잘 봤으면은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수학을 잘 봤으면은 수학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입니다. 홍익대 세종,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여대, 연대, 고대 순으로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의 변화를 보이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경희대나 서울시립대, 중앙대, 연세대, 한양대 같은 대학에서는 반영 비율상의 변화도 나타나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학별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과목 수나 영역별 반영 비율 그리고 영역별 가산점들을 전부 다 고려하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내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마도 대입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요, 해당 대학에 대해서 자신의 점수, 환산 점수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 해서 나의 수능 점수가 산출이 되었는지,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점수가 이 대학에서 좀 더 유리할까, 저 대학에서 좀 더 유리할까 여부는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마다 달라지는 내 수능 점수 확인하기라는 주제로 몇 개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표준 점수의 합이 높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의 합이 높다고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모집 단위에 유리한 점수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원서 접수 전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